덥고 끈적끈적하고 에어컨을 틀어도 뭔가 찝찝한 이 느낌. 여름철만 되면 우리를 괴롭히는 불쾌감의 주범, 바로 습도 때문입니다.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놨는데도 이상하게 바닥이 찐득거리고 습한 것 같은 느낌, 이것도 바로 습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에어컨 리모컨의 제습 버튼을 누르시죠. 제습 모드가 냉방보다 전기세 아껴준다던데 하는 생각으로요. 과연 그럴까요?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막연하게 알고 있던 여름철 습도 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앞으로 매년 여름 전기요금은 아끼고 쾌적함은 최대로 누리는 습도 관리의 마스터가 되실 겁니다. 절약 건강 쾌적함 3마리 토끼를 잡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 습도라는 개념부터 왜 에어컨 제습 모드가 전기세를 아껴주지 못하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딱 맞는 최적의 습도 관리법까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습도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습도라는 녀석의 정체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개념은 바로 절대 습도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계시는 공간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실제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문을 다 닫아놓으면 방 온도를 높이든 낮추든 이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습기를 제거하려면 이 절대 습도 자체를 낮춰야만 하죠. 그런데 왜 온도가 중요할까요? 공기는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수증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해요. 10도일 때의 공기 그릇보다 30도일 때의 공기 그릇이 3배 이상 큽니다. 즉, 온도는 수증기를 담는 그릇의 크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어컨과 제습기의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뜨거운 공기를 차갑게 만들어서 수증기를 담는 그릇의 크기를 강제로 줄여버리는 거죠. 그럼 기존에 있던 수증기가 넘쳐 흐르면서 물방울로 변하게 되고 이 물을 밖으로 빼내는 겁니다. 공기를 짜내는 게 아니라 그릇을 작게 만들어 물을 버리는 원리. 우리가 느끼는 쾌적함은 바로 이 그릇이 얼마나 찼냐, 즉 상대 습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대 습도는 그릇에 물이 얼마나 찼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상대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에어컨의 제습 모드는 정말 전기요금을 아껴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에어컨에서 전기 먹는 하마는 바로 실외기에 있는 컴프레서입니다. 그런데 냉방 모드든 제습 모드든 이 컴프레서는 똑같이 돌아갑니다. 원리가 같기 때문이죠. 냉방의 목표는 빠른 온도 하강이기 때문에 강한 바람으로 팬이 빠르게 돌며 많은 공기를 차갑게 만드는 것이고, 제습의 목표는 습기 제거 효율이기 때문에 약한 바람으로 팬이 느리게 돌며 공기가 냉각핀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두 모드의 유일한 차이는 팬 속도, 즉 바람의 세기입니다. 제습 모드는 바람을 약하게 내보내서 공기가 차가운 냉각핀에 더 오래 머물게 해요. 그래야 한 번에 더 많은 습기를 뽑아낼 수 있으니까요. 즉, 제습 모드는 절약 기능이 아니라 운전 방식의 선택지일 뿐입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실험한 결과 오히려 제습 모드가 전기를 미세하게 더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죠. 제습 모드가 전기를 덜 쓰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바람이 약하게 나오니 에어컨이 살살 도네 하는 심리적 착각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전기세도 못 아끼는 제습 모드, 제조사는 대체 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 완전히 쓸모없는 기능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습 모드는 절약을 위한 기능이 아니라 쾌적함을 위한 아주 섬세한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냉방 모드가 파워풀한 강펀치라면 제습 모드는 정교한 잽과 같습니다. 바람을 약하게 내보내서 찬 바람을 직접 맞는 불쾌감은 줄이고 방 온도를 급격히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오직 습기만 쏙쏙 뽑아내는데 집중하는 모드인 거죠.
그럼 이 정교한 잽은 언제 써야 할까요? 바로 이럴 때입니다. 첫째, 한여름밤에 잘 때. 냉방으로 틀자니 추워서 깼다가 끄면 끈적해서 다시 깨고.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럴 때 제습 모드를 사용하면 온도를 많이 낮추지 않으면서 쾌적한 습도를 유지해 숙면을 도와줍니다. 둘째, 아이나 어르신이 계셔서 강한 찬바람이 걱정될 때. 제습 모드는 부드러운 바람으로 쾌적함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비 오는 날처럼 덥지는 않은데 집안이 눅눅하고 찝찝할 때. 제습기를 꺼내기는 번거롭고 방 전체의 눅눅함만 살짝 잡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즉, 제습 모드는 관행방 없는 쾌적 제습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최고의 카드입니다. 돈을 아끼려고 쓰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딱 맞는 섬세한 쾌적함을 찾기 위해 쓰는 거죠.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본격적인 습도 관리가 필요할 때 진짜 선수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에어컨과 제습기입니다. 둘은 원리가 같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죠. 에어컨은 실내의 열과 기계 자체의 열을 모두 실외기를 통해 밖으로 버립니다. 그래서 시원하고 건조한 바람이 나오죠. 반면 제습기는 모든 부품이 한 몸에 있죠. 그래서 열을 버릴 곳이 없어서 실내로 다시 내뿜습니다. 그래서 제습기를 틀면 후덥지근한 바람이 나오고 실내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기기를 써야 돈을 아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온도입니다. 황금률 첫 번째, 덥고 습하다. 그러면 무조건 에어컨. 실내 온도가 27도 이상으로 더위가 문제일 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된 문제인 열을 해결하면서 습기까지 잡아주는 에어컨이 정답입니다. 이때 제습기를 트는 건 방에 난로를 켜는 것과 같아요. 황금률 두 번째, 덥진 않은데 꿉꿉하다. 그러면 제습기. 장마철처럼 온도는 26도 이하로 괜찮은데 습도가 65%를 넘어 끈적거릴 때. 이때가 바로 제습기의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냉방 없이 전기료도 훨씬 저렴하게 습기 문제만 콕 집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에어컨을 틀면 춥기만 하고 돈은 돈대로 나갑니다. 더우면 에어컨, 안 덥고 습하면 제습기.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이제 이 모든 지식을 종합해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여름철 습도 관리 통합 작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따라오세요. 1단계 영원 전략. 환기와 소스 차단. 지능적 환기 방법으로 무조건 창문 열면 안 됩니다. 바깥이 더 덥고 습한 한낮은 절대 금물. 실외 온도가 낮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마통풍으로 10분 이상 환기하세요. 이때 선풍기를 창밖으로 틀면 효과가 2배. 발생원 제어 방법으로 요리할 땐 무조건 후드 켜기. 샤워 후엔 욕실 문 닫고 환풍기 틀기. 이런 작은 습관이 제습기 한 대의 역할을 합니다. 2단계 전술적 기기 활용. 앞에 설명드린 황금률 적용. 환기 후에도 덥고 습하다. 그러면 에어컨 냉방 모드 온. 이때 서큘레이터를 함께 쓰면 전기요금 20% 절약 효과까지. 환기 후에도 꿉꿉하다. 그러면 제습기 온. 사실 지금까지 설명을 쭉 들으셨으면 느끼시겠지만 전기요금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에어컨과 제습기를 같이 쓰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주지 못하게 되므로 추천드린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제 여러분은 여름철 습도 관리에 대한 누구보다 정확한 지식과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에어컨 제습 모드는 돈 아끼는 기능이 아닙니다. 그 환상에서 벗어나세요. 둘째, 선택의 기준은 온도입니다. 더우면 에어컨, 춥지 않고 습하면 제습기. 이 원칙이 여러분의 전기요금을 지켜줍니다. 셋째, 가장 위대한 습도 관리법은 지능적인 환기입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이 습관을 먼저 실천하고 그 후에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과학을 알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꼭 실천하셔서 올여름은 물론
앞으로의 모든 여름을 전기요금 걱정 없이 가장 쾌적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더욱 유용한 지식과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